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3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입니다. 자,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 자, 어떤 말씀이실까요? 요즘 그 유튜브나 TV에 보면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한 것입니다. 예. 요즘 TV를 보면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참 놀라게 되는데 그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도 참 많아진 것 같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대한 외국인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아섬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한국말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40-50년 전만 해도 뭐 한국말 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양 선교사들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각국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본 사람들만 따져봐도 뭐 일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인도, 태국, 미얀마, 몽골, 이란, 튀니기에, 네덜란드, 중국,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네팔,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호주, 심지어 루안다에서 피스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아이고 한국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루안다. 이런 사람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열거하면서 이분들의 얼굴이 제 눈앞에 이제 어른거립니다. 정말 한국말 잘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외에도 정말 세계 곳곳에서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곳곳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곳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세종학원이라고 이 최근 몇 년간에 가르친 곳 수가 뭐 몇 배로 늘었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야. 한국말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가르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언어가 참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는 걸까요? 예, 뭐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토론토 옆에 워털루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로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가서 강연한 일인데 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김영건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현재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300명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숫자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겠다는 그런 학생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현상이 이 대학만이 아니라 뭐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미국의 대학의 경우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외국어를 수강 신청한 학생들의 숫자가 스페인어, 뭐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 언어는 확 줄고 중국어는 3.3% 늘었고 일본어는 5.2% 늘었는데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의 숫자는 95.0%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도 2016년까지의 통계니까 2023년도 통계라면 뭐 훨씬 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과거에 그 원불교 교주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장차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고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 뭐 이런 그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 세계는 이제 인종과 종교와 국가를 넘나드는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 세계도 아마 그런 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다른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또 다른 나라 국민을 이해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또 다른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종교 간의 평화가 있어야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도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한국말이 왜 이렇게 퍼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국어가 우리는 모르지만 외국인들의 귀에는 그 한국어가 아름답게 들린대요. 아 그래요? 예. 뭐 요즘 그러니까 뭐 K-팝이니 K-드라마, K-무비, K-푸드, K-클래식, 뭐 K-민주화 등 한국 문화와 뭐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그 한국 정신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 열망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 좀 더 그 현실적으로는 베트남 같은 경우 뭐 한국어를 배우면 뭐 취업이 쉽고 또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수가 뭐 쭉 대기 리스트에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어가 야단합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어가 제일 외국어라 그러는 거예요. 와. 이야,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1번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야,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말을 들었을 때 아름답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 또한 좀 놀랍기도 하고요. 예. 자, 그렇죠. 예.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제 언어와 또 국가와 종교를 넘나드는 그런 세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주민 수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인종적 차별 또 종교적인 편견이 많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요? 예, 뭐 정말 어느 면에서 슬픈 일입니다. 좀 더 친숙한 접촉과 교육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인지가 발달하면서 뭐 이런 차별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과 한국인 아닌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스럽게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뭐 인종이나 또 종교에 대한 어떤 차별 별로 없습니까? 캐나다도 뭐 인종차별, 뭐 종교 갈등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 이런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캐나다는 그 미국과 달라서 미국은 그 멜팅 팟이라고 해가지고 용광로라고 생각하는데 캐나다는 그 테피스트리라 가지고 그 수놓은데 각각 다른 색깔 있잖아요. 네. 다른 색깔 모자이크라 그래서 뭐 각각 다른 그 유리 조각을 존중하듯이 각 민족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면이에요. 오. 뭐 개인적으로 캐나다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뭐 이런 면에서 차별이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사람들의 인종차별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특히 그 LA 같은 데 가보면 그 멕시코 계통의 사람들은 멕시라 그러고 흑인들을 뭐라고 그러던가 그 차별을 하는데 네.
그런 것은 뭐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캐나다의 경우는 총독자들 캐나다도 총독이 있어요. 그 영국 왕이 왕이고 카나다의 왕이고 그 왕의 그 총독이 카나다에 와 있어요. 실권은 하나도 없지만은 네. 적어도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는 있습니다. 뭐 총독이라든가 국회의원, 주의원, 뭐 방송인 등의 그 소수 민족 출신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출신으로도 연방 그 상원 의원이 하나 있고 또 온태리오주라고 제일 큰 주의 그 주장관이 한국 사람이고 또 제가 사는 그 BC 주의 시의원도 있고 교육위원도 있고 또 밴쿠버 그 CTV라고 전국 방송의 전국 방송국 그 아나운서 중에 이미정이라고 한국 그 아나운서도 뭐 있고 이런 식으로 소수 민족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도 정말 곳곳에서 외국인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외국인들을 곳곳에 잘 이렇게 기용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서 아시아인으로, 한국인으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이렇게 또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잘 어우러지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실 텐데 우리 한국 사회에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한국도 이제 뭐 다문화 다인종 사회라는 것을 뭐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뭐 단일 민족 이런 거를 고집할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정계나 언론계에 다문화 외국인 출신의 진출을 뭐 장려하고 또 함께 울려서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름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르친 것이 참 중요하고 뭐 그런 것이 이런 그 차별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혼혈아가 있으면 아주 그 놀림감이 됐어요. 나 이제 혼혈도 뭐 거기에 뭐 수치스러울 것도 없는 거고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곳곳에서 이제 이주민들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인종적인 편견을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